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기차를 타고 백마고지까지 다녀오는 평화기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협의회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대표단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평양에서 남북이 함께 평화통일기원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역의 기독교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켜온 이른바 잠복 크리스천의 신앙 유산을 담고 있어서 문화유산 등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독 작가들의 신앙 고백과 인품을 느낄 수 있는 서예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남북 통일 논의를 꺼내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온 곳이 교회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기차를 타고 분단의 현실을 바라보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참석자들은 끊어진 철도가 복원돼 한반도의 혈맥이 다시 이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우효셉 기자입니다. 우리 결의 꽃 무궁화와 알록달록 평화의 바람개비가 수놓아진 DMZ 평화열차.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온 130여 명은 부푼 기대를 안고 서울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국가적인 그런 정세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평화에 대한 좀 더 가까이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오니까 훨씬 더 기대가 크고 훨씬 더 다른 때보다는 소감이 특별합니다. 종착역인 백마고지까지 가는 3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지금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이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다 주길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런 우리가 미래의 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담소도 나누고 우리 민족의 미래의 평화의 꿈을 함께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백마고지 전적비와 노동 당사, 북녘 땅이 보이는 멸공 오피 등을 방문해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현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열흘 동안 주인이 24번이나 바뀔 만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백마고지를 바라보며 순국 선열의 희생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안타깝고요. 이런 땅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를 지켜야만이 이런 희생이 또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또 참가자들은 한때 금강산으로 통했던 전기철도 교량을 직접 걸어보며 남북의 혈맥이 다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철길이 바로 금강산 여행에 실제로 사용됐던 전기철도입니다. 지금은 백마고지를 종점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평화열차가 복원된 철길을 따라 더 멀리 달릴 그날을 희망했습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일이 된 다음에 평화열차가 이제 자유롭게 다른 나라들을 다 돌아다녔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열차를 다 탔으면 좋겠어요. 평화열차를 타고 이곳 분단의 현장을 방문한 한국교회는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 열차가 개성과 평양을 지나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평화의 그날이 오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오효셉입니다.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협의회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그리스도연맹 대표단을 만나 이른 시일 내 평양에서 남북 공동 조국평화통일기원을 위한 감사 기도회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진요한 목사 등 조국평화통일협의회 일행은 북한 조그련 강명철 위원장 등 대표단을 만나 올해 8월 15일 평양 봉수교회에서 조국평화통일기원 남북공동기도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그련 강명철 위원장은 4.27 북남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면서 북남 공동기도회도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시기를 조정해 연락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평화통일협의회는 조그련과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평양 봉수교회에서 7차례 남북 공동기도회를 개최해왔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한 차례 열렸습니다.
일본은 복음의 불모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과 관련된 기독교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유적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었는데요. 내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복음의 불모지라 불리지만 우리보다 훨씬 먼저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1549년 예수회 신부인 프란치스코 자비에르에 의해 처음 복음이 전해진 일본은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정권이 잇따라 금교령을 내리면서 처절한 기독교 박해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기독교가 금지된 상황 속에서도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200년 가까이 은밀하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이뤄진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기독교 관련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가사키현 세계유산 등록 추진과는 1854년 나가사키에 온 선교사들이 건축한 오우라 천주당을 비롯한 12곳의 유적지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해 왔습니다. さらに登録されるにあたってはされた後、長崎にまたおいでいただきながらそれぞれの遺産群をぜひ見に来ていただきたいと。長崎には12カ所の遺産がございます。 일본 나가사키현의 기독교 유적지는 CBS가 오무라, 히라도, 사세보 순례길을 개척해 순례 여행을 진행해 온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흘러온 기독교가 가혹한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지켜지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대학들이 방학에 들어간 데 이어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방학과 휴가철에 도시교회 교인들은 선교 여행을 갑니다. 선교 여행지는 대부분 해외의 오지입니다. 그런데 오지는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 여행과 국내의 오지를 찾는 것은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 여행은 뭔가 선교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 국내 여행은 선교 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어쩐지 꺼름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농촌교회 목회자는 해외 선교는 성과가 눈에 보이지만 농어촌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른바 성장신학의 영향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냈으면 현지의 교인이 생겨나야 하고 교회가 설립돼야 합니다. 해외 선교지는 이런 성과가 눈에 띄지만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국내의 농어촌 교회는 선교비를 지원해도 교인 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도시의 교회들은 해외 선교에 정성을 쏟으면서도 농어촌 선교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농어촌의 목회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목회자들이 해외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교인은 많으면 몇십 명, 적으면 10여 명에 헌금은 도시의 대형교회 교인 한 사람의 11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도시교회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농어촌은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국내외 소외된 곳을 살피는 것도 그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해외 선교는 과시할 수 있지만 국내 농어촌 선교는 과시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어촌 교회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일에 무관심하고 그 무관심 때문에 농어촌 교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도시교회의 교인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고급 휴양시설로 캠프 가서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시골 교회 목회자들은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농어촌 교회를 찾아 캠프를 한 것이 불편하겠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 교회로 선교 여행 오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선교 여행이 근본적으로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될 수는 없지만 도시교회들의 인식 변화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를 살리자는 제안은 충분할 정도로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교회들이 관심이 없고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가 없을 따름입니다. 올여름 휴가철 선교 여행은 농촌 교회로 가서 침체돼 가고 있는 농어촌 교회의 현장을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30번째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오직 이윤 추구에만 몰두한 채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무관심했던 사측, 그리고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노동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를 방기한 정부가 평범한 삶을 염원했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지난 10년 동안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촛불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하루속히 일터로 돌아가고 다시는 부당한 해고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김모 씨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지난 2009년 파업과 정리해고 이후 30명이 숨졌으며 현재 120여 명의 노동자들이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과 획으로 그림 같은 글씨를 만들어내는 서예는 글씨를 쓰는 사람의 성격과 인품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한 번 지나간 획은 다시 긋지 않는다는 일회성과 작품을 한 번에 완성해야 하는 순간성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독 작가들의 신앙 고백과 인품을 느낄 수 있는 서예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서예협회가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 전람회가 서울 종로구 백악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람회에선 기독교 서예상 수상작과 전람회 공모전 수상작, 서예협회 회원작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년 한 명씩 선정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상은 높은뜻 광성교회 오세영 권사가 차지했습니다. 오 권사는 한국기독교서예협회 초대 작가를 지낸 중견 서예가로 말씀 서예와 캘리그래피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학 양성을 통해 성경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필수품이죠. 거기다 말씀을 써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활 서예, 그런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기독교 서예 전람회 공모전에는 대상 없이 우수상의 김대희 씨와 유창숙 씨가 선정됐고 특선의 김미란 씨 등 21명과 입선의 김성구 씨 등 49명이 선정됐습니다. 대부분 성경구절과 주기도문, 자작시 등을 적은 것으로 한글과 한문 작품이 주를 이루고 사군자 등의 문인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 작품은 총 120여 점에 이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쓰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어느 단체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무한 기쁩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서예협회 신임 초대 작가에는 서영길, 유창숙, 이정화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서예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4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규호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9명을 초청한 가운데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횡성군 기독교연합회장 이재봉 목사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다윗과 같이 섬기는 리더십으로 횡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속초연탄은행이 설립 1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연탄 수급 대상자 700명에게 쌀 2,100kg을 나눴습니다. 속초 시민이 함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소외계층을 함께 나누는 이런 복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대안학교 순천 하늘샘 국제기독학교가 제1회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하늘샘 국제기독학교 설립자 오영재 이사장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위대한 주역이 되길 소망한다며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사단법인 JRP 문화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헤븐 글로리아 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BS 글로리아 코러스와 헤븐 싱어스 팀이 은혜로운 무대를 펼쳤습니다. 청주 CBS가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CBS 행복도민음악회를 열었습니다. 1,5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가수 정동화와 소찬휘, 소냐, KCM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